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 아침 9시 28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은 일단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그냥 기술적 반등이죠. 이 주말 동안에 그리고 전쟁 이슈도 계속 뭔가 새롭게 진행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미국이 어떻게 마감했다에 관련돼서는 자세한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딱히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술적 반등한 거예요. 그만큼 전쟁 우려로 인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폭도 강하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굳이 조금 자세히 살펴볼 게 있다면 S&P가 좀 더 올랐다는 거, 그죠? 금리가 오르면서 나스닥은 긴축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조금 덜 쏠렸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정도 점은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적게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금리가 좀 올랐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들이 있었고, 금요일날 미국 마감은 그냥 적당히 패스. 지지와 저항 정도는 체크해야겠죠. 4340이라는 자리가 S&P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자리 종가상으로 돌파 한장했고, 나스닥은 138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금요일날 밤에 상승 마감하면서 일단 안착했습니다. 지금은 개파락 출발해서 붕괴가 되고 어째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 본장 시간이 중요한 거니까 이건 패스. 일단 하여튼 금요일날 돌파 한착했다, 저항을 넘어갔다, 이거까지만 이야기하고 말게요. 하여튼 이제 주말 동안에 전쟁 이슈가 막 여러 가지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 전쟁 이슈에 관해서 할 말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월요일 아침이니까 짧게 중요한 이슈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 간단한 사견만 간단하게. 일단 전쟁 이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둘이 싸운다라는 그 전쟁 이슈에 관련해서는 딱히 여러분들께 바뀐 다른 이야기를 드릴 건 없어요. 전쟁 이슈라는 거는 어쨌든 크게 보면은 이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쭉 있다고 치면 말싸움 단계가 있죠. 말싸움 단계. 입으로만 싸우는 말싸움 단계가 있고, 말싸움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실제적으로 싸우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싸우는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화해하는 단계밖에 없겠죠. 전쟁이라는 건 간단하잖아요. 어쨌든 이 기간, 각각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쟁이라는 이슈는 간단하게 보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말싸움, 실제적으로 싸우는 기간, 화해, 이거밖에 없죠. 네, 간단합니다. 여기서 바뀐 거 있냐? 주말 동안에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어요.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냐? 2단계에 와 있는 거죠. 여기 둘이 싸우고 있는 단계에 와 있고요. 저의 예상과 좀 달라지는 점은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해주고 있고, 러시아가 좀 전쟁 준비는 잘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막상 전쟁을 하니까 좀 어설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우크라이나의 선방과 러시아의 좀 약간 삽질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서 이 전쟁 기간이 굉장히 짧을 것 같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길어지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다양한 불확실성들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주말에 나온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러시아 은행 스위프트에서 퇴출 합의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오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전쟁 이슈 자체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딱히 바뀐 건 없다라고 봐요. 단지 이제 오늘 전쟁 이슈는 계속 지속 중인 와중에, 전쟁 이슈로 하락했던 게 반등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이제 스위프트 제재라는 새로운 악재가 빵 터진 겁니다. 스위프트 제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건 굉장히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러시아만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게 비유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약간 가미카제 같은 거. 무슨 이야기냐? 이거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금융으로 후려팼다면은 이거는 때리는 사람도 피해가 어느 정도 오는, 나한테도 어느 정도 피해가 돌아오는 그런 조치란 말입니다. 이건 나도 아프고 쟤도 아파요. 이건 그런 조치예요. 물론 러시아는 진짜 좀 죽을 맛이 된 거고, 물론 때리는 놈은 조금 덜 아플 겁니다. 그죠?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스위프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재 방법인데, 그것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미국이 자신감은 조금, 미국의 자존심은 조금 회복했다? 자존심이 조금 그래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표현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 입장에선 전면전 이런 게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쨌든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이번에 하긴 한 거예요. 스위프트 제재 저거를 사실 어차피 할 거였으면 제 생각엔 자존심을 세게 지키고 싶었으면 그 우크라이나 국경을 러시아군이 넘어갔던 23일 날인가? 그때 바로 스위프트 제재를 해버렸으면은 진짜 미국이 큰형님이 역시 살아있구나 이런 반응을 아마 얻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좀 늦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스위프트 제재를 하기로 했어요. 예. 그게 아무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쟁 이슈는 아무튼 진행 중이고 그 와중에 스위프트란 게 나왔는데 굉장히 강력한 악재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주식시장 반응이다라는 거. 저의 사견은 그렇습니다. 저의 사견은요. 일단 전쟁 우려로 2월 24일 날 너무 많이 빠졌어요.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24일 날 너무 많이 빠져서 저는 솔직히 지금 이제 반등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반등 사이클에 스위프트 제재라는 악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출렁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 이슈를 가지고 2월 24일 날 저점을 막 붕괴시키고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월 24일 날 저점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든든한, 깨기 힘든 그런 지지선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2월 24일 날 저점까지 가는데 있는 힘을 다 해서 간 거거든요. 2월 24일 날 저점을 만들어내는데 빅스가 무려 40까지 올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시장이 강한 힘을 써서 어거지로 만들어낸, 좀 힘들게 만들어낸 그런 저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까지 내려오는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를 붕괴시키려면은 어쨌든 충분한 시간과 뭐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뭐 어떤 충분한 반등을 했다가 뭐 다시 내려와 갖고 여기 싸우다가 붕괴가 되거나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 아니면은 뭐 이제 옆에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옆으로 기다가 붕괴시키는 게 일단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제 스위프트 제재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게 확 붕괴된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시간도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뭔가 좀 이 하락 에너지 측면에서도 지금 좀 약간 모자라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단 스위프트 제재로 이렇게 이 24일날 저점, 전쟁 위기 피크라고 말씀드렸던 그날의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일단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되면은 전 오히려 이런 자리가 지금 어쨌든 반등이지만 어쨌든 뭐 상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상승 중 눌림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선 이 반등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반등을 끝내기 위해선 갭상승에서 음봉으로 밀어버리는 게 사실 가장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반등 사이클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파락을 출발한다, 월요일 아침부터. 그렇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보고는 있어요. 일단은 요거 이제 주식시장의 힘의 측면에서 24일날 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 한 번에 깰 것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개파락은 일단은 주식시장 하락에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주식시장 상승을 부를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 힘의 관점에서, 빅스 40이었다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스위프트 제재라는 게 굉장히 좀 작은 건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핵폭탄이라고 뭐 프랑스 총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프랑스 대통령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그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강력한 조치이긴 해요. 이것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또 안전자산 선호가 확 나타나고 금리가 팍팍 떨어지고 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만 지켜보긴 지켜보는데 24일 저점은 못 깨고 오히려 이게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보긴 볼 거예요. 하여튼 사실 러시아 같이 이렇게 덩치가 크고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는 그런 나라를 스위프트 제재를 한 거는 사실상 첫 번째 사례인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어떤 사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옛날 역사가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드릴 만한 사례가 없어갖고, 다만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은 이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본 거고요. 하여튼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서 당장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그죠, 영향이 많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그죠, 달러 강세 나타날 수 있을 거고,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뭐 그래서 위안화를 대체 결제 수단으로 러시아가 사용할 것이다 이러면서 뭐 위안화 강세가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그렇다고 위안화 강세에 여기서 베팅하는 거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긴 하고요. 위안화가 이 기회를 살려서
달러를 대신하는 어떤 뭐 기축통화가 되려 그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죠, 솔직히. 여기에 관해서는 솔직히 뭐 별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네. 아무튼 요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스위프트 제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원자재 가격 많이 올라가겠죠. 원자재 가격 많이 올라가면 인플레 우려가 또 다시 생겨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측면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원자재 오르겠고 뭐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는 뭐 이런 악재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하시고, 중요한 건 아무튼 이 24일날 만들어놨던 이 주식시장의 저점이 굉장히 무거운 지지선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평상시에 만들어 놓은 그런 저점, 그런 지지선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그런 지지선이기 때문에 붕괴시킬 거면 말씀드렸다시피 잘 해야 돼요. 반등 많이 올라왔다가 붕괴시키거나 옆으로 많이 기었다가 붕괴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그죠? 요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담에 나섰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 이슈가 지금 오늘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서 싸울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회담에 나섰다라는 소식, 호재 이건 전쟁 이슈에서 호재죠. 그리고 스위프트 제재라는 이 금융시장의 악재, 이건 악재죠. 이거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될까 지금 이제 오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 생각에 이거 두 개 있으니까 그냥 뭐 개파락으로 더군다나 어떤 이런 악재들을, 주말의 악재들을 어느 정도 지금 월요일 아침에 반영하고 있으니까 오늘 하여튼 별 재미없이 그냥 열심히 싸우지 않을까. 제자리에서 뭐 위쪽으로 강하게 확 오르거나 아래쪽으로 강하게 확 빠지거나 이런 거 없이 일단 좀 싸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드는데요. 아무튼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겠네요. 오늘 우리가 지켜봐야 될 시장의 중요한 이슈는 이거 두 가지다. 스위프트 악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회담 가능성,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 9시 40분 현재 모습으로는요, 일단은 그죠, 안전자산 선호했다가 약간 좀 수그러뜨리는 모습이고, 달러 초강세했다가 살짝 되돌리는 모습이고요. 유로화죠. 유로화 약세 나왔다가 살짝 되돌리는 모습이고, 미국 주식시장도 폭락했다가 살짝 되돌리는 모습이고, 일단 아직까지는 24일날 저점을 깨러가는 모습은 일단 아닌 것 같긴 하고, 아직까지는 이게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제 생각대로는 움직여주는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스위프트 악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스위프트 제재는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 이런 건 많이 오르고 있고, 말씀드렸죠. 유가가 이게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조심하시긴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 드렸고, 금값 같은 경우는 반응하다 말았습니다. 뭐 핵미사일, 뭐 핵훈련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오늘 아침 나왔죠. 러시아가 뭐 핵미사일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는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위프트 악재가 한 뭐 별 5개급 뭐 그런 악재가 아니고 한 별 3개급 악재, 일종의 뭐 일시적인 악재, 이런 걸로 아직까지는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아무튼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늘 잘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네요. 저도 뭐 처음 보는 이슈라 가지고요. 하여튼 한국도 그래요. 제가 보는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한국도 이미 2월 24일 날 폭락을 해서 어떤 이런 자리를 좀, 그죠? 이미 어떤 전쟁 악재라는 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오늘 스위프트 제재로 해서 일단 개파락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하방 경직성 강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오늘 이제 아침에 저도 대충 뉴스 어딘가에서 이제 저도 본 건데, 한국의 러시아 수출 수입 비중이 뭐 대충 한 2%, 뭐 수출의 2%, 수입의 2%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한국 수출 수입 물량에서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스위프트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 2% 정도가 영향을 받겠죠. 근데 러시아 전체 은행을 스위프트 제재하는 게 아니고 뭐 일부 은행을 또 제재한다라고 하니까 그 한국 전체 수출 수입 비중에서 2%가 아니고 그보다 좀 적은 부분이 일단 한국에 영향을 받긴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전체 비중 생각해 보면은 이 스위프트 제재를 해서 한국이 받는 피해는 생각보다 좀 작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위프트 제재를 악재라고 해서 한국 주식시장이 저렇게 지금 너무 아침에 큰 개파락을 해버리면은 저는 일단 오히려 반등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는 보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근데 원달러 환율 같은 거는 분명히 그 움직이겠죠. 저게 일단 스위프트 제재라는 게 분명히 달러 강세. 저게 솔직히 스위프트 제재라는 게 주식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달러 강세를 만드는 요인인 거는 확실하죠, 일단. 그래서 달러 강세, 그러니까 환율 시장의 움직임은 일단 확실하게 1200원을 재차 돌파한 차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참 그러니까 지금 스위프트 제재라는 건 사실 이제 물론 주식시장에도 영향 크게 미칠 수 있지만 저기 환율 시장에 사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게 사실 가장 어쩌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는 것일 수 있어요. 예, 환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위안화도 한 번씩 정도는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한국 주식시장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새는데 오히려 약세가 나오네요. 네, 위안화 약세 나오는 거 보니까 러시아가 위안화를 대체 기축통화로 해서 이렇게 위안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와 거래하고 이런 가능성은 지금 시장에 반영하지 않고 있나 봅니다. 예. 위안화도 약세 나오고 있네요. 달러 강세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네요. 예. 하여튼 그러면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위안화 한 번씩 좀 쳐다보자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오늘 할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죠? 360 테스트도 아마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60이 저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코스피는 360, 370 박스권이었는데 360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키고 나서 지금 이제 뭔가 하락을 더 할 거냐 멈출 거냐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360이 무거운 저항이죠. 360까지 올라오면 또 반등시 매도 전략 이게 맞을 수 있고 아무튼 근데 지금 당장 움직이시라는 게 아니고 좀 장막판까지 보셨다가 오후 3시나 3시 반 오후 3시나 한 3시 10분쯤 보셔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마감이 됐냐에 따라서 물량 추가하거나 좀 줄이거나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해갖고 보합 정도까지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이 360이 357 자리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 더 강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락 마감해주면은 이제 저항이 누적되는 거지만 여기서 상승이나 아니면 보합 정도 마감하면은 결과적으로 357, 358, 359에 지지력이 형성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더럽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 한국은 저렇게 박스 하다가 한 번에 확 붕괴시키고 이러니까 이거 일일이 추격이 안 돼요. 이게 한국은 정말 더럽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딱 자리 깔아놓고 앉아갖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어요. 코스닥도 지금 계속 여러분들 가슴만 들었다 놨다 하죠. 마음만 들었다 놨다 하고 움직이고 있죠. 예, 박스권 1250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인데 계속 지금 몇 주일째 몇 프로만 기고 있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그죠? 오늘 밤에는 미국 뭐 해야 되겠어요? 미국 13800 테스트 해야 될 거고 나스닥 S&P는 4340과 4175 박스권 안에 갇혀 있으니까 또 할 말 없고요. 요 정도 모습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